지난 영상에서 하이퍼서미아 치료 메커니즘에 대해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고주파 치료를 받을 경우 과연 내가 치료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지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이러한 논란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온열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가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30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드디어 2011년에 고주파 온열 치료의 품질을 검증하는 논문이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논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비랩입니다. 오늘은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오는 열에 대한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 에 대하여 2011년도에 발표된 퀄리티 어슈런스 논문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QA 논문은 실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통해 심부 고온 온열 치료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독일 암협회 IAH와 유럽 온열 종양학회 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QA 논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첫째, 엄격한 품질 보증 하에 국소 심부 고온 온열 치료를 실행할 수 있기 위함이고, 둘째, 고온 온열 치료와 그 기술적 분석에 있어 비교,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는 적응증, 준비, 치료, 표준화된 분석을 포함하여 고온 온열 치료를 위한 권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QA 가이드라인 논문의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 고열 치료의 효율성은 오직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악성 종양에 대한 열 효과로만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전제 조건은 여러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고온 온열 치료의 효과는 종양 부분에 미치는 열의 효과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고온 온열 치료는 반드시 정상 조직의 열 전달을 최소화하면서 목표하는 악성 종양 부위의 열을 조정하여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러한 선별적 히팅에 의해 기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방사 방식 및 목표 부위에 고주파를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온 온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기술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른 장치, 예를 들어 목표 부위에서 40에서 43도씨의 열을 최소 60분 이상 유지할 수 없거나 또는 목표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고온 온열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사 방식의 장비를 통해 40도에서 43도의 고열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사 방식이란 고주파를 국소 부위에 모아 심부에서부터 고열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몸속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부의 뜨거움 현상이 극히 적고 깊숙한 종양까지 충분한 치료적 온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고온 온열 치료를 진행할 때 각 분야에서 의사, 엔지니어, 어시스턴트, 간호사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은 각자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문의사가 의료적인 책임하에 고주파 치료를 진행해야 하며 과거 의료 기록, 고주파 치료 승인 계획 및 종양학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각 환자마다의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테크니션은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프로브와 기기를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터의 적절한 배치와 고주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측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시스턴트는 사용자에게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과 오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넷째로 오퍼레이터는 치료 전 환자를 준비시키고 온도 센서를 배치하며 환자 관리와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최상의 고온 온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전에는 MRI, CT, 초음파와 같은 3D 영상 또는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환자의 금속 삽입물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누운 상태의 3D 사진은 치료 부위의 중심에서 목표 지점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치료 중에는 환자에게 39도 이상의 열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는 어플리케이터의 배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볼로스 안의 물은 치료 온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환자가 뜨겁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환자 치료에 관련된 파워값과 온도 측정 값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치료 중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환자 배치, 치료와 온도 시간, 온도 상승 절차, 애로사항 등으로 나누어 유의사항 및 권장사항을 참고하여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는 물리적, 기술적 기록, 임상 기록, 환자 배치 기록을 작성하며
환자의 부작용 및 치료의 물리적, 기술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치료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온 온열 치료의 열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퀄리티 어슈런스 논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드라인 논문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키포인트를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고온 온열 치료의 효율성은 오직 열 효과에만 의존합니다. 둘째, 악성 종양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셋째, 기술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사 방식의 장비를 통해 목표 부위에 고주파를 집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이러한 품질 보증은 치료 결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다섯째로는 목표 종양의 40도에서 43도의 고열을 최소 60분 이상 유지할 수 있고, 해당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고온 온열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40도에서 43도의 열을 악성 종양에 충분히 올릴 수 있으며, 그 온도를 치료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치료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논문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